Pedro Porro. Oh, look at that early ball to Son. And now Spurs will try. Johnson. Son! 소니가 해결사이자 리더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리그 15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경기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든 손흥민을 까내리려던 억가들이 아주 배가 아프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영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마디 얻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로 뽑힌 소니가 유럽에서 A매치를 치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선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동거리가 긴 것 자체가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이유가 되는 데다가 손흥민처럼 초특급 선수가 뛰면 상대편의 견제와 거친 플레이까지 덧붙여져 부상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그만큼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A매치 기간에 내 소니 경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소니가 이 정도로 뛸 수 있는 것은 소니의 의지와 프로 정신 덕분이다. 나는 소니에게 휴식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싶었지만 소니가 출전을 꼭 시켜달라고 부탁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30년이 넘는 축구 인생에 이런 선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을 더하며 같은 축구인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소니와 오랫동안 함께 축구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그 자체로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둔 잉글랜드와 구라파 전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15호 골이 터진 루턴다운전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도 소니에 대해서는 독설을 쏟아내던 레전드 선수 출신 해설가인 BBC 앨런 시어러의 특별한 간증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니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가득 담아 소식 들으시기 전에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힘든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며 국가대표팀에서의 손가락 탈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손흥민이 피곤하다고 확신한다. 나는 너무나 잘 보인다. 물론 힘들 것이다. 내가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 뛰는 케일 같은 선수들이 많았다. 장거리 비행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해야 하고 몸 상태도 살펴야 하고 신경 쓸 것 투성이다. 하지만 전부터 말해온 것처럼 우리 소니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손흥민은 출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출전하고 싶어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어한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은 선수 생활 내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기자가 한국 국가대표에서 너무 자주 부른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다쳐서 붕대 감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라고 묻자 토트넘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것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항상 최고가 되겠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손가락을 보면 선배이자 감독으로서는 가슴이 아프다. 너무 아프지만 저렇게 웃으며 용서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인배라는 생각이 든다. 손흥민의 플레이, 노력, 헌신과 리더십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다. 국가대표팀은 모르겠지만 손흥민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더 활약하길 바란다 라고도 했죠. 이례적으로 길게 그리고 깊게 인터뷰에 응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손흥민 생일이라도 된 듯 경기 내용을 짚으며 말합니다. 루턴타운의 코너킥 공격이 무산된 후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손흥민의 공을 잡아 역습을 전개한 그 순간을 묘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친 게 보였다. 평소 소니 속도의 절반밖에 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굼뜬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 감독은 평소 선수들과 진행한 전술 훈련과 유대 관계로 멋진 패스 플레이를 만들었고 결국 골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손흥민의 저력이고 토트넘의 힘이다. 손흥민은 핑계대는 법이 없다. 클래스를 보여준다 라고요. 사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무력하게 1대0으로 패했을, 잘 쳐줘도 1대1로 비겼을 경기였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부터 실점을 허용하며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던 겁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이른바 손톱 전술을 사용합니다. 패스 안에는 클루세스키와 의문스러운 메디슨, 결정력이 부족한 베르너가 손흥민의 뒤를 바쳤고요. 경기 초반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지만 운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은 골대를 비껴가고 골대를 맞고 골이 취소되는 불운이 계속됐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날린 만큼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먼저 전반 19분 파페사르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게 클루셉스키에게 향했고 다행히 클루셉스키는 곧바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냅니다. 골문을 비우고 나온 상대 골키퍼까지 제치는데 성공한 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후 슈팅은 오른쪽 골대는 물론이고 왼쪽 골대까지 맞추며 신이 장난이라도 친 듯 골을 놓치고 말았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다행히 후반전 초반 토트넘은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후반 6분 페드로 포로와 패스를 주고받은 존슨이 골문 앞에 있던 베르너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걷어내기 위해 발을 뻗은 루터 수비수 이삭 하볼의 발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자살골을 기록한 겁니다. 이후 기세를 잡은 토트넘은 맹공격을 퍼붓지만 신이 장난을 치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후반 33분 존슨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골라인이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수비가 걷어내며 역전골로 이어지지 않았죠. VAR로 판정했지만 선과 깻잎 한 장이라도 차이가 나야만 골이 인정되는 규칙 때문에 골이 취소되는 기이한 불운도 따랐고요. 하지만 답답한 토트넘의 해결사로 나선 건 결국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존슨이 내준 공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뽑아낸 겁니다. 결국 한 골차 리드를 지키는 데 성공한 토트넘이 2대1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골을 넣었다는 그 자체도 즐겁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짜릿합니다. 토트넘은 구단 공식 SNS에 그 과정을 소상히 보여주며 손흥민의 클래스를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라는 글과 함께 담은 골 합작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팬들은 이걸 보고 손흥민이 시작한 골 결국 손흥민이 만들어 넣었네.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동했죠. 실제로 역전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루턴의 코너킥 공격이 무산된 후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아 역습을 전개했는데요. 공을 잡고 앞으로 향하던 손흥민은 수비수를 한 명 제친 뒤 전방으로 쇄도 중인 베르너에게 공을 내줍니다. 네가 가장 유리하니 네가 해결해봐 하고 말이죠. 박스 근처까지 접근한 베르너는 골문 앞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 공은 존슨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때 존슨은 직접 슈팅까지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흥민에게 공을 내줍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리고 손흥민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터뜨렸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골은 그냥 단순한 한 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팀의 역전을 이끌어 주장인 손흥민 스스로 속된 말로 멱살 잡고 승리를 만들어낸 골이기도 하고요. 경기 직전에 A매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장거리 비행을 소화하며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 텐데도 죽어라 뛰어서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특유의 정신이 담긴 골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A매치 기간은 평소의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손흥민은 먼저 한국에 와서 태국과 1차전을, 5일 뒤 2차전을 펼쳤거든요. 태국 2연전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장거리 비행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도 후반 막판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으며 역전골까지 뽑아냈던 정신력이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왠지 모르게 소니에 대해서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내던 영국 BBC 해설과 앨런 시어러가 손흥민의 정신력과 결정력을 칭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득점에 대해 그는 손흥민의 새로운 면을 봤다. 그동안 내가 잘못 평가해온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 그 위치에 공이 떨어졌을 때 단 한 명의 선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다. 약간 굴절된 손흥민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동안 케인이 최고의 결정력을 자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손흥민이 최고다라고요. 그래도 우리 소니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골은 토트넘에서 개인 통산 160번째 득점이기도 한데요. 소감을 묻는 구단 소속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원클럽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자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나와 함께한 동료들과 감독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득점 기회를 놓친 이후 좌절했고 운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주장이다. 주장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었다. 결국 팀이 승점 3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쁠 뿐이다 라고 말하며 품격을 보여줬죠.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자 팀원들을 이끄는 캡틴으로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한의 청년이라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마음 가득 안으며 또 손흥민 스스로도 SNS를 통해 밝힌 것처럼 앞으로 쭉 행복 축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